통장 관리를 해준다는 사위의 말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가 제 사위를 경찰에 신고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번호를 눌러도 되는 걸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신고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며칠 전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통장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심 하나가 결국 저를 경찰에 전화를 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은 참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 걸 사람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불을 켜놓은 거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금도 있었고 남편이 남겨준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가끔 전화를 했고 가끔 집에도 들렀습니다. 사위도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인사도 잘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집 앞에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고 사위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요즘 날씨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야기가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갑자기 요즘 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사건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가끔 뉴스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 이야기를 꽤 오래 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위는 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자 돈을 관리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험해서 믿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혼자 계신 노인들은 사기를 당하기 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신 관리해 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장모님의 통장은 자기가 관리해 드리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위는 그 뒤로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과일을 들고 왔고 어떤 날은 건강식품을 들고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착한 사위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항상 딸이 없는 날에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어떤 날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은행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통장을 어디에 두는지 슬쩍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게 왜 이상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사위가 걱정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작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에 있었고 사위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사위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제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며칠 뒤 저를 경찰에 전화를 걸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한번 의심이 생기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위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사위를 꽤 믿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처음 사위를 집에 데려왔을 때도 인상이 참 단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했고 어른에게 예의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사위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거실에서 들었던 그 짧은 전화 한 통 이후로 제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부엌에 있었고 사위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을 끓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짧은 말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장모 통장만 손에 넣으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짧아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목소리는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금방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부엌에서 컵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자 거실에 있던 사위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위가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사위는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사위를 조금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집에 올 때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니 사위의 시선은 항상 비슷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장식장, 서랍, 그리고 안방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은행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은행이 복잡하다는 이야기, 노인들이 혼자 가면 힘들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 대신 관리해 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그날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모 통장만 손에 넣으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차를 내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사위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위가 또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딸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위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자 돈을 관리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가족끼리도 돈 관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통장 이야기가 다시 나온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순간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위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그 전화 속 말이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의심이 생기면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위가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는 모습도 거실을 둘러보는 시선도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집안을 둘러보는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집 구조를 익히는 사람처럼 천천히 둘러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위가 집에 오는 날은 이상하게도 항상 딸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위는 늘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과일을 들고 왔고, 어떤 날은 건강식품을 사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효심 깊은 사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헷갈렸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위가 또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딸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거실에 앉아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했고 노인을 노리는 사기 사건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점점 돈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노인들이 혼자 돈을 관리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가족이 대신 관리해주는 경우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통장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날 들었던 전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사위가 왜 그렇게 통장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사위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계신 장모가 혹시라도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사위가 집에 오면 제가 일부러 통장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위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딸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테이블 위에 은행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사위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엌 문틈 사이로 거실을 살짝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위의 손이 제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사위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고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리고 있는 건 정말 제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바로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시 부엌에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위는 이미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은 저를 더 크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이 사위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습니다. 사위가 제 통장을 들여다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부엌 문틈 사이로 본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사위의 손이 제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열고 있었고 안에 있는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습니다.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고 사위는 이미 소파에 앉아 평소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돈을 노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걸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사위는 항상 딸이 없는 날에만 집에 왔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딸은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야기, 요즘 회사가 힘들다는 이야기,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사위가 자주 집에 오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침묵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어른들 챙기는 걸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조금 다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장을 다른 곳에 옮겼습니다. 평소에 두던 서랍이 아니라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비어있는 은행 봉투 하나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통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봉투였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딸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를 준비했습니다. 사위는 거실에 앉아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사위는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세상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인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말이 나왔습니다. 통장 이야기였습니다. 장모가 혼자 돈을 관리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신 관리해 주는 게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위의 시선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 봉투는 제가 일부러 올려둔 것이었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그 봉투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위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통장을 잠깐 확인해 보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제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110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 제 심장은 아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아무 일도 모르는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곧 벌어질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112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봉투를 슬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통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위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조심스럽게 봉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봉투를 열어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곧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천천히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는 조금 놀란 듯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맞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사위는 당황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인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 사건이 몇 달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사위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일은 훨씬 큰 일이었습니다. 사위는 계속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위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경찰을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의 얼굴에서 이상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라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경찰을 불렀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이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통장 맡기지 그랬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사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있던 일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저를 속이고 있던 사람이 사위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경찰은 결국 사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다시 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배신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사위를 믿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의심하셨을까요? 그리고 딸의 마지막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